어저께 우리가 이제 건진법사가 세무서장 만날 때 삼선 의원을 데리고 갔다. 누굴까 했는데 윤핵관이라고 했는데 윤핵관인데 한홍이었어요. 아이고야. 네. 예. 생각보다 좀 약한 인물이 튀어나왔네요. 너무 약해서 저는 아무 힘없는 애잖아요. 삼선이었어? 네. 단독으로 도지사 가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그만둘 줄 아는 네. 정말 절제 미덕을 가진 딸랑이죠. 네. 자, 김건희 특검팀이요. 수사 과정에서 건진이가 히림 측 인사와 김창기 전 국세청장 그리고 윤한홍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장 그 자리에 나온 국세청장과 윤한홍은 그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건 그냥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이죠. 들어가야지. 네. 바로 들어가야 되고 혹시나 이제 청탁을 받아서 진짜 세금을 까줬다. 그럼 이제 형사 책임으로 직권남용까지 추가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한마는 그 의원 인생 삼선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요렇게 한 명 한 명씩 빨리빨리 찾아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윤한홍 입장에서는. 왜? 언제 자기 차례 올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느 걸로 올지 모르니까. 특히나 건진이 잡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 이거 한둘이야. 국심에 지금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윤한홍 입장에서는 야, 나는 사이즈가 작은 거니까 나는 뭐 ODA 한 것도 아니고 큰 돈 건드린 거 아니고 나랏돈 건드린 것도 아닌데 혹시 건진이가 나는 바빠서 안 볼지 않을까? 또는 특검이 조사하다가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기사가 빵 터졌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냐고. 호중이란다 씨. 한홍아, 죄송합니다, 호중씨. 한홍아, 이제 너 마음 편하게 먹어. 깔끔하게 포기하면 돼, 마음 지금부터. 편하게 국립호텔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아직. 지금부터 이제 슬슬 그 슬기로운 깜빵 생활 드라마 보면서 밥 3끼 다 먹으면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지금부터라도 시청각 교육 시작하면 딱 맞아 떨어질 걸로 봐집니다. 외롭진 않겠다, 야. 성동이도 같이 갈 거야. 많아요. 갈 사람들 많아. 너무 진짜. 많아. 난 정치인들만 따로 하나 모아가지고 따로 이게 좀 했으면 좋겠어. 아오지 같은 데를 빌리든가. 거기 한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또 친미 국가니까 관타나모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좀 비행기표가 들긴 하는데 그건 뭐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뭐 그래.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보내지 뭐. 네. 아무튼 요렇게 하나하나 뽑아내고 있습니다. 호중화에서 윤호중 장관 깜짝 놀랐겠네. 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기보다는 말 좀 잘 들어. 일을 잘하라고 호중아 미안해. 자, 이 김건희 관련된 그 혜택이라 그래야 되나? 어이가 없네. 특혜가 계속 있는데 이 코바나 사무실을 경호처가 아직도 경호구역으로 쳐갖고 경호를 하고 있대요. 아니 김건희가 대통령이야? 코바나가 공식 집무실이야? 그리고 이미 탄핵되어갖고 그 모든 게 없어지고 심지어 주인도 없이 구속돼 버린 그 사무실을 왜 세금으로 지켜주냐고. 어이가 없네요.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처음에는 관저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태원 참사 있고 나서 희한하게 경교롭게 딱 그 이후에 관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던 그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경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 거예요. 거기 윤석열이 직접 연관돼 있는 게 아니잖아. 부인이 소유한 사무실일 뿐인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대통령 경호처가 작성한 정기보안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경복궁 낙서 사건의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기를 CCTV와 담당서 순찰 등 보안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경호처가 보안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코바나 컨텐츠하고 상관없이 사저지역과 코바나 컨텐츠 회사 같은 동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코바나 컨텐츠를 지킨 게 아니고요. 경호구역 안에 경호활동을 했던 겁니다. 미친 새끼. 네.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지위를 잃었고, 또. 아니, 이거는 대통령일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관리 명단 안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은 안 되는 거 지금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12월까지는 됐었다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정기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호 내지는 지정이 유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나는. 이제 안 하겠죠. 하긴 해봐야죠. 네. 근데 만약 이것까지 하고 있다고 치면 진짜로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진짜로 그 뭔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올백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응? 저는 일종의 파묘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응? 파묘가 그 안에 있다고. 뭐예요, 이게? 영화 파묘에 보면 땅의 기운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외놈 장군, 그 칼을 몸 안에 품고 있는 외놈 장군 시신을 세워서 꽂아놓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삼풍백화점짜리란 말이야. 무덤터. 거기에 지하실이에요. 코바나가. 사실상 무덤자리인 겁니다. 코바나가. 그 자리에다가 김건희가 자신의 주술과 연관된 모종의 장치를 비방을 그 안에 해놓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쓰는 것보다도 김건희, 소유자인 김건희와 윤석열의 주술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계된 그런 류의 어떤 장치 내지는 공사가 돼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들킬까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인 거 확실한 것 같아, 진짜로. 그걸 이제 치우고 나서 아마 애들이 그만뒀겠죠. 그게 무슨 뭐 디올백이나 이런 건 아닐 거고, 만일 이게 진짜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말뚝 내지는 식물 같은 거, 재물 같은 거를 묻어놓은 상태라고 하면 아직도 그대로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코바나 콘텐츠 그 사무실이 왜 그때 예전에 그 김건희 목 잡고 들어간 거기 말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거기가 나중에는 나가고 나서 무슨 다른 회사로 바뀌었다가 홍콩 카바나 코바나 컨텐츠 홍콩 법인을 하던 놈이 내려와갖고 거기에서 동대문 재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었다니까. 뭐 그러니까 다른 게 있었는데 거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바로 탄핵돼서 관저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새끼는 어디 가버리고 다시 김건희가 그걸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국민 혈세로 경호처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 아, 이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 하면서 창고나 보관소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여기에 말뚝이 박혀 있을 수도 있겠다. 바닥이 뜯어보면 뭐 박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뭐 김건희의 기복을 빌기 위한 그 부적이나 아니면 뭔가가 신물이 그 안에 곡물이 박힌 채로 묻혀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칼로 찌른 인형이라도 들어있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파볼 필요가 있을 거고 진짜. 얘네들이 머물던 자리는 다 그런 방식의 모종의 방책을 해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흉관 5개 뽑아버린 것도 애초에 그거 배수로라 그랬는데 배수 기능 전혀 없었고 그렇죠. 위로 뭐를 파내면서 뭘 뽑아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놓으면 관은 뽑았지만 안에 묻어놨던 것까지 뽑았을까? 뭘 묻어놨을까? 뭐 말로는 뭐 저기 동물이나 뭐 사람의 사체 뭐 일본 신사의 흙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흉관은 뽑았지만 그 안에 애초에 매작물들은 또 안 건드린 건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과거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다 단독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받은 제보를 이제 터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보실 당시 회의에서 보고 문건을 받고 격려를 하자마자 야 이씨 군 검찰 이 새끼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다 잘라버려
라고 즉흥적인 지시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려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 경찰을 감축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이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화를 내면서 군 수사조직 감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한테 시켰어요. 정섭이한테. 그 정섭이가 계획 검토를 했습니다. 800명, 799명에서 399명. 이거 왜 자꾸 뒤에 구자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무튼 절반으로 숫자를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안 된다 이거. 지금 하면은 오히려 오해 살 수도 있고 이거 나중에 그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실행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즉흥적인 거야. 지 말 안 들으면 뭐 공무원 조직이 됐든 일반 사기업이 됐든 정당이 됐든 없애버려, 날려버려. 박근혜 그거잖아.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지가 그래서 지금 해결이 해결하는데. 없어졌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라 일을 처리를 하는데 무능해서 그래. 근데 이 딸랑이들은 또 딸랑딸랑 하면서 그걸 한다고 또 막 그러고 찾는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게 해프닝으로 끝난 게 다행인 거고요. 지금 이제 후속 인사가 있어서 박정은 대령이 빨리 별 다시고 이 군 수사기관의 장으로 영전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없네요. 늦어도 9월 말 전에는 기쁜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